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브라질 스테이크. 현재 중국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당 이슈가 시작된 것은 한 외국인 남성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해당 영상을 보여드릴 경우 즉시 신고를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영상의 캡처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한 외국인 남자는 중국 여자는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내 친구들도 데려가고 싶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들도 당장 중국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로 쉽냐면 싼 브라질 스테이크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의 의도를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중국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이라면 쉽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유명 프로게이머가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팬이라는 여성과의 사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누가 봐도 간밤에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상을 촬영한 외국인 프로게이머는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이 남성과 시간을 보낸 중국 여성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공개 후 여성은 이름, 나이, 출신지, 졸업한 학교까지도 공개가 되었고 사건이 확산되자 여성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등장한 중국 여성은 브라질 스테이크라는 단어와 함께 이지걸, 쉬운 여자라는 단어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最近发生在上海的一件事让很多国人感觉颜面无存。一名来自乌克兰的电竞选手，不仅让涉事的女孩在全国人民面前以一种极度羞耻的方式曝了光，而且还将众多国人的脸打得是啪啪响。那么到底发生了什么事儿呢？就在几天前，一段酒店内开房的私密视频突然被人发到了网上。视频中一男一女，男的是乌克兰人，叫宙斯，今年37岁，据说呢还有一个15岁的女儿。女的是中国人黄某某，年仅20出头的样子，是大连工业大学毕业的女生。同时呢，据说还是一名在短视频平台做吃播的流量网红。有一个一直深爱着她的男友，此次呢来上海参加比赛的。而这个黄某某呢，据说他自己呢是一个仰慕宙斯的粉丝。而更狗血的是，黄某某大连飞上海的机票还是男朋友给买的。而更狗血的是，酒店的开房费也是黄某某出的，甚至呢还贴心的带了很多小零食给这位老白男享用。原来从一开始两个人酒店开房，这个老白男呢就设置好了摄像头，将黄某某的一举一动全部拍了下来，价格呢甚至比一块巴西牛排还便宜。实际上不只是这个乌克兰的宙斯，外网上还有很多类似的男性外国博主，而他们口中几乎一致的都在重复一句话，那就是中国女孩等于 easy girl。 让人意想不到的是，在这些视频的评论区内，我们却很少看到愤怒，只有认同和无可奈何。说实在的，这种现象确实让人觉得很悲哀。这种对中国女性尊严赤裸裸的践踏和侮辱，有一位外教曾经说自己呢只是在酒吧坐着，就会有很多的女孩过来主动搭讪，只要自己愿意呢，随时都可以带一个女孩回去共度良宵，而且不用付任何的费用，甚至呢还被拿来和一块便宜的巴西牛排来相比，完全将中国女性物化。 중국 여성들이 자국 남성들보다 외국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를 이용한 외국인 남성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노력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냅니다. 문제는 외국인 남성들에게는 중국 여성과의 이러한 관계는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 단어 그대로 심심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여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刚才看到一个外国男性说中国的女性很容易得手，得到一个中国女人就想买一块巴西牛排。现在我们国家对30多个国家实行免签政策，今后会涌入大量的外国男性，而且我国对于艾滋病患者出入境也没有管控措施。尤其是中国高教女生，我们的校园教育掩盖了这个社会的阴暗面，因为社会经验极度匮乏。更有些女性她们以找个外国男友来满足自己的虚荣心，女同胞们都长点心吧。巴西牛排，肮脏龌龊，下流卑鄙，对中国女性吃干抹净后的嘲笑加羞辱，这是中国人的悲剧。王蒙如此轻而易举的就击垮了中国男人的心，可您别忘了，您的母亲、你的妹妹、姐姐、女儿、妻子都属于 Chinese woman。 兄弟们，太好了，是巴西牛排，我们有救了。有女博主回应我们中国人抢不到猎物，然后急了。其实我们就是看个乐子而已。希望巴西牛排早日在国外消化，不要在国内消化。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이번 이슈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 반응은 현지에서도 비유를 이용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정작 브라질 스테이크는 중국에서 저렴하지 않다. 고대인들은 편숙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후들이 수십 년 동안 왕국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브라질 스테이크를 사본 적이 없는데 월급 7천 위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브라질산 스테이크 가격이 오르면서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저는 삼겹살만 좋아하는데 외국인들이 브라질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면 다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를 칭하는 단어가 없었는데 드디어 어울리는 단어를 찾았네요. 사실 브라질산 스테이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두입 먹고 남은 스테이크를 포장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브라질 스테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수출 판매 증가로 인해 국내 판매로 전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을 말하자면 남자들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여자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해진다면 오히려 여자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저희 속보팀이 중국 여성들이 아프리카계 남성들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영상을 올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중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이 사건들이 과거의 상황의 연장선입니다.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14억 인구 중의 절반이 월소득, 한화 약 38만 원 이하를 받고 13억 명이 98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국 남성들을 무능력하다고 표현하며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국적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했던 중국 여성들이 결혼 후 남성을 따라 현지에 갔다가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 있었다는 증언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재산이 충분한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서양 남성의 정자를 구입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중국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수의 부자들이나 가능한 것을 월 4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서민들이 따라하려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희 속고 있는 이야기 커뮤니티 글을 확인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유튜버를 거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중국인은 서울 소재지의 유명 대학의 유학생으로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영어를 이용해 인터뷰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럴듯한 주제에 그럴듯한 질문을 하며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나 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의 영상 공유 사이트의 채널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남성들을 상대로 한국 여성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영상이나 이를 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지인으로 둔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혹은 홍콩 국적이라 소개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이처럼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여성분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속고 있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허영심에 빠져 외국인 남자친구만을 만나려는 중국 여성들의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중국인들이 한국 온라인을 점령했다입니다. 기사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네이버, 유튜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작성된 댓글 중에 국적의심 댓글이 어디서 작성되었는지를 추적하였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댓글들은 한국 전기차 살 바에는 저렴하고 기술도 좋은 중국산 전기차를 사겠다. 비싸고 좋지 않은 한국산은 거르고 저렴하고 좋은 중국산을 구매하자라는 것부터 조선족은 사실상 한국과 같은 동포니까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 등입니다. 이외에도 세대, 성별, 지역, 직업 등 수많은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만든 댓글들 또한 중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희 속보팀은 새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다 보면 쉽게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부터 중국인들만이 알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놓고 한국의 이슈를 거론하며 이에 대해 특정 집단을 지지하자는 내용이 거짓말하지 않고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저희 속보팀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찾은 자료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한국 온라인에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혼동을 주고 갈라치기를 유도한 다음에 그 반응을 재가공하여 중국 온라인에 퍼뜨려 한국인을 조롱하고 자신들끼리 재결집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작성하는 지금 현재도 중국 온라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 관련 이슈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느 한쪽만을 적극 지지하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온라인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 손 모양은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 전체를 조롱할 때 사용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채널에서도 최근 심해졌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를 이야기할 때면 갑자기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나은 게 중국이다라거나 그렇게 잘난 한국이 몇천 년 동안 중국에 종속됐었냐라는 등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채널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댓글로 의심된다며 유튜브 인공지능이 따로 차단시킨 댓글들인데요. 물론 더 심각한 댓글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바로 유튜브 측에서 삭제되십니다. 아무튼 이런 댓글들을 보면 중국에서 유튜브가 차단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몇 달 전부터 채널의 노출도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낮은 조회수로 수익이 낮아져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하게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멤버십 가입 요청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 언론이 다루기 시작한 중국 여론 조작설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선동하는 조직적인 발언을 퍼뜨린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애초에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댓글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인데 왜 한국을 폄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계정들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스스로 하는 발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법은 일본은 물론 한국인들도 사용합니다. 웨이보에 항의를 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게 할 건가요?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매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정말 취약하고 예민하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조작을 주문했는가? 요즘에는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그런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데 왜 돈 안 주냐? 한국인이 돈을 지불하면 제가 적은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자꾸 시끄럽게 굴면 대추와 열무를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를 훔쳐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애국적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여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보면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가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겠죠? 더 어떻게 순화해서 말해야 할까요? 실제로 2020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여론 조작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마오당으로 칭하고 영어로 50센트 파티로 불리는 이들을 한 해에만 4억 4,800만 건의 글과 댓글을 작성하며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숫자는 2016년에 파악된 것만 5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는 4천만 명이 여론 조작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을 상대로는 중국 대형 사이트에서 버젓이 화력 지원까지 하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So this is an actual picture. This is a real picture of them on duty. All of them are actively watching and disrupting Mao's online presence and just creating bad comments about him and attacks against him and harassment. Different people. Meanwhile, it's a small group with a whole bunch of computers creating fake content and fake attacks. Yes. And the group has also used social media accounts to identify potential supporters, right? So basically, we all knew, we discussed about this, like we were targeted.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묵직한 연예계 사건에서도 중국인들은 화력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점령하고 자신들끼리 돈을 모아서 일명 트럭 시위를 보내서 한국 연예 기획사를 쥐락펴락하려고 패신 여론까지 주도하려고 합니다. 황당한 점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집단을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다 보니 현재는 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들이 중국 온라인 커머셜 판매량 조작이나 왕홍을 키우는 데 이용되어 중국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온라인에서 제품이 많이 팔려서 대박이 나거나 온라인 인플루언서인 왕홍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이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몇몇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의 IP가 아니라면 접속이 되지 않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VPN만 사용하면 어떤 국가든 접속이 가능하고 공개되어 있는 해당 국가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서 가입까지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황금방패 뒤에서 공격이 자유로우니 사실상 너무나도 불리한 대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속보이는 이야기 채널을 애정해주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의 한 교수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재미있는 점은 교수의 발언이 상당히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孔子是韩国的，西施是韩国的，那个中医是韩国人的啊，汉字是韩国人造的，有很多谣言。这些谣言后来不是都辟谣了吗？都不对的，就是网民编造的，有些是咱们中国这边的，当然也有第三方，台湾特务啊，这个日本人呐、在里面使坏啊，两边挑事儿也有这个，就是大部分。这个网上的争吵让那个中韩呐、这个民众，尤其是青年人，尤其是网民相互对立啊，不符合我们两国利益，对吧？它符合很多第三方利益，那我们要保持警惕啊。我们一个是对那些谣言要有辨别能力啊，不能傻乎乎的那个。 여러분은 현재 한국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중국의 여론 조작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